자, 우리 오늘 조건부 확률 같이 해볼 건데, 확률을 배우고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새로운 확률에 대해서 좀 같이 배워볼 거야. 자, 그럼 정의부터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일단 확률 두 개가 필요해. 그래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필요해요. 자, 그럼 정의를 한번 읽어보시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일단 둘 다 0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야. 공사건은 아니다. 자, 이런 조건 아래서 자,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처음에 써주시면 돼요. 조건부 확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뭐라고 써주시냐면은 P 그 다음에 B 바 A라고 써주시면 돼.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혹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A라는 전제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어쨌든 메인은 B다. B가 주어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PB 바 A, 이 짝대기를 바라고 읽어요. 짝대기니까. 자, 이때 확률 구하는 방법은 PA분의 PA 교집합 B다.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 구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한번 볼 건데, 오늘 할 내용이 크게 4개야.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기본 했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만 하면 절반이야.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랑 확률, 이 전체가 이제 개념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적용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그 전에 확률의 덧셈 정리했었죠? 뭐였는지 한번 복습해볼까? 확률의 덧셈 정리는 PA 합집합 B 해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률의 덧셈 정리를 확률의 성질에서 했었죠.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덧셈 정리라는 거는 A 또는 B, 우리 자,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에 경우의 수를 기억해보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두 가지 있었죠. 그쵸? 합의 법칙은 A 또는 B,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했었죠.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B는 A 또는 B야. 그쵸? 그럼 우리가, 곱의 법칙을 이제 확률 곱셈 정리에 쓸 건데, 곱의 법칙은 PA 교집합 B를 구하는 과정이 확률의 곱셈 정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확률 방법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할 수가 있대. 자, 일단 PB 바 A,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PA분의 PA 교집합 B였죠. 그래서 우리가 양변에다가 PA를 곱하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바 A가 된다. 자, 마찬가지로 거꾸로 PA 바 B라고 하는 것은 B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PB분의 PA 교집합 B, 양변에 PB를 곱하면 PA 교집합 B는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란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A와 B의 교집합인 사건을 구하는 거다. 자, 우리가 이런 교집합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곱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곱사건이다. 네, 곱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PA 교집합 B는 정리하시면은 이제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이거죠. PA 곱하기,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PB 바 A, 그 다음에 PB 곱하기 PA 바 B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쓸 거야. 이따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미 좀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기가 살짝 힘들어서 그걸 선생님이랑 좀 같이 해볼 거고, 네, 주의할 사항 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PA 교집합 B와 PB 바 A의 차이. 자, 일단 PA 교집합 B는 A 교집합 B,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야. 즉, 표본 공간 S. 표본 공간이라는 게 뭐였지? 전체, 모든 경우가 이제 표본 공간이었죠. 표본 공간에서 사건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PA 교집합 B는 NS, 전체의 개수 분의 A 교집합 B의 사건의 개수, 이렇게 썼죠. 자, 근데 PB 바 A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즉, 표본 공간 S가 아니고 A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또는
A로 표본 공간을 생각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A분의 NA 교집합 B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 자, PB 바 A라는 게 우리 아까 PA분의 PA 교집합 B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근데 PA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NS분의 NA가 PA였고 PA 교집합 B라는 것은 NS분의 NA 교집합 B가 PA 교집합 B였죠. 그래서 얘네를 약분해서 PB 바 A를 A의 원소의 개수분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전체의 경우를 안 구하고 숫자가 A라는 사건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 A 교집합 B의 사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바로 개수분의 개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개 배웠어. 조건부 확률이랑 거기에서 파생된 확률의 곱셈 정리 두 개 배웠는데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 자, 처음 거 한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번 조건부 확률의 계산에서 자, 그러면은 필수 예제 1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나와 있는데 PB 바 A를 구해야 돼. 자, PB 바 A는 뭐라고요? 다시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또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자, 식으로는 PA분의 PA 교집합 B라고 했고, 자, PA라는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PA 교집합 B만 구하면 되겠죠. 자,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의 여집합이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얘는 이제 뭐겠어? 확률로 봤을 때 얘는 우리가 1-PA 합집합 B다. 자, 근데 이게 5분의 2니까 PA 합집합 B는 뭐겠어? PA 합집합 B는 5분의 3이죠. 그럼 얘가 PA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PB 2분의 1 빼기 PA 교집합 B가 뭐예요? 5분의 3이라는 거죠. 그래서 PA 교집합 B 이항하고 5분의 3 이항할게. 10으로 통분해서 보시면은 10분의 2, 5, 마이너스 6 이 PA 교집합 B다. 그래서 얘가 10분의 1이 PA 교집합 B다. 그러면 PA분의 PA 교집합 B니까 5분의 1분의 10분의 1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10 곱하면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PB 바 A가 2분의 1이다. PA분의 PA 교집합 B.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조건부 확률에서 PB 바 A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좋다라고 했냐면은 이거를 그냥 A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냥 A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NA 교집합 B의 경우의 수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분모 분자 확률로 봤을 땐 PS를 NS를 나눠줘야 되는데 전체를 나눠줘야 확률인데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NA분의 NA 교집합 B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보자. 임의로 택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담양을 선호할 확률을 구하여라. 자, 담양이 주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담양을 선호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 그럼 나는 이제 뭘 구하면 돼? N 여학생의 총 개수, 그 다음에 N 여학생이면서 담양을 좋아하는 거. 자, 여학생은 총 26명이죠. 여학생 중에 담양을 좋아하는 학생은 15명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26분의 15라고 해도 된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확률로 구했어. 원래는 이게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PA를 구하려면 전체 60분의 여학생일 확률 60분의 26. 그 다음에 이걸 확률로 구하려면 60분의 15.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굳이 전체를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약분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흰 공이 5개고요.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낼 때 2번 모두 흰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확률의 곱셈 정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서 혹은 이전에 배웠던 확률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체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말이야. 한번 볼게. 자, 일단 8개 중에서 우리가 하나 꺼내서 흰 공 나와야 되니까 처음에 8분의 5죠. 그쵸? 그 다음에 또 꺼면 돼. 근데 둘 다 흰 공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공의 개수는 7개잖아 지금. 앞에서 하나 뽑았으니까 흰 공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흰 공 나올 확률이 7분의 4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8분의 5 곱하기 7분의 4라는 걸.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얘를 수식으로 풀어내는 게 이제 내신형 문제에서는 수식으로 풀어내고, 수능형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낼 필요가 없고, 우리가 나중에는 이런 게 있었다 라는 생각도 안 하고 저절로 곱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조건부 확률을 매겨서. 자, 그럼 얘를 한번 보자. 자,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P 처음 흰 공, 처음 흰 공, 첫 번째 흰 공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흰 공 교집합,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흰 공이라는 거죠. 이게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8분의 5라는 확률은 어떤 확률이냐면은 이거죠. 얘는 P 그냥 첫 번째가 흰 공일 확률이야. 이게 그냥 P 첫 번째가 흰 공일 확률인 거예요. 얘네 둘이. 자, 그 다음에는 확률의 곱셈 정리해서 뭘 곱했냐면은 P 두 번째가 흰 공. 뭐야, 똑같잖아. 가 아니고 첫 번째가 흰 공.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야? 첫 번째가 흰 공이라는 조건 하에 두 번째가 흰 공일 확률이잖아. 그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쓰냐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흰 공을 뽑았기 때문에 뒤에 결과가 당연히 확률이 달라지죠. 앞에 게 검은 거 뽑았을 때랑 앞에 게 처음 흰 공 뽑았을 때랑 다르죠. 뒤에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처음에 흰 공이 나왔다는 전제 하에, 조건 하에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올 확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거는 내신형 문제에서만 쓰면 되는데, 내신형 문제에서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고 자연스럽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한번 볼게. 자, 어느 프로팀은 낮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이 0.5이고요. 밤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은 0.6이래. 자, 이 야구팀이 하는 경기에서 낮에 열리는 것과 밤에 열리는 경기의 비가 1대4라고 했을 때, 이날 야구팀이 경기를 하여 이길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 자, 승리를 할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승리를 할 확률은 두 가지가 있겠죠. 뭐가 있겠어? 네, 아침에 승리할 확률, 그 다음에 밤에 승리할 확률, 이렇게 있겠죠. 이게 왜 곱셈 정리인지 한번 보자. 자, 승리인데 뭐라는 거야? 낮 경기, 그 다음 플러스 P 승리인데 무슨 경기? 밤 경기일 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조건 확률의 곱셈 정리로 보면은 이거야. 지금 P 낮 우리가 곱하기 P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승리 하는데 낮 이거죠. 그래서 얘를 확률로 표시하면 이거야. 자, 일단 낮에 경기를 할 확률 보자. 전체가 5번 중에 아침에 한 번 한다고 했으니까 5분의 1이 낮에 경기를 할 확률이죠. 자, 이건 뭐야? 낮에 경기를 한다면 낮에 경기를 했을 때 승리할 확률이죠. 근데 문제에서 이게 낮에 열리는 경기의 승률이 0.5라는 게 낮에 열린 경기의 승률이 0.5라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낮에 열렸다는 조건 하에 승률이 0.5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조건부 확률 얘기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0분의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 플러스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자, 일단 밤에 일어날 확률, 경기가. 그 다음에 밤에 일어난 확률 중에서 승리할 확률 10분의 6. 이런 식으로 그냥 더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풀어 쓰면은 이렇게 풀어 써줘야 되고, 곱셈 정리를. 그래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할 줄은 알아야 돼. 할 수는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볼게.
자, 어느 고등학교의 3학년의 학생의 60%가 남학생이고 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 응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12분의 1, 여학생의 10분의 1이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았다 라고 하네요. 정시 파이썬가봐. 12분의 1이랑 10분의 1이. 근데 우리가 좀 이게 뭐 여담인데요. 자, 우리 그 심원고 있죠. 심원고가 몇 년 전에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수생이 없는 학교로 선정이 된 적이 있어요. 네, 놀랍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심원고가. 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제 다 대학교를 간 게 아니겠죠. 그럼 뭐겠어? 대학교 전문대 졸업,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으로 남는 이 세 가지밖에 없던 거야. 재수를 하는 학생이 없고. 그러니까 학업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생긴 거죠.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심원고 학생들 많이 잘해요. 옛날에 잠깐 그랬다 이거야. 그 해 악마의 세대였나봐. 자, 아무튼 자, 학생이 60%가 남학생인데 뭐 그렇대. 자, 그럼 임의로 택한 학생 중에서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일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았을 때 그게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이렇게 구해볼게.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밑에 분모가 수시가 응시하지 않은 학생, 그 다음 위에가 남학생이면서 수시에 뭐 한 거 응시하지 않은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두 가지잖아. 남학생이면서 수시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 또는 여학생이면서 수시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니까 그 둘을 뭐 해주면 되겠어? 더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확률로 써주시면, 자, 일단 남학생일, 자, 확률로 써볼게. 10분의 6 남학생일 확률. 그 중에서 남학생 중에서 12분의 1이 수시 응시를 하지 않았대.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여학생은 10분의 4죠. 자, 10분의 4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수시 모집에 응시하지 않았고, 그럼 우리 남학생 여기가 얘를 올려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해 주시면은 몇이에요? 10분의 6이어서 5분의 3이다. 10분의 6이 아니구나. 잠깐만. 얘네를 이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10분의 왜 계산이 안 되냐? 20분의 약분하시면은 약분하면 20이 아니고 40이구나. 아유, 약분이 되네. 미안. 2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약분을 해주시면은 25분의 1이네. 20분의 1이고 20과 25의 최소 공배수는 500이죠. 아, 150이죠. 150을 곱하시면 150이 아니네. 미안. 250이죠. 250도 아니니? 네. 500을 곱하자. 다 분모 분자에 500 곱하면은 25. 그 다음에 20, 25. 그래서 45분의 2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부 확률의 거의 대다수 형태가 우리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 동그라미, 세모분의 세모. 방금 형태랑 비슷한 형태야. 자, 왜 이런 형태를 띠냐면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A, B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모, 얘를 동그라미, 이쪽 부분의 세모, 교집합 부분을 이쪽 부분을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자, PB라는 애가 뭐야? PB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잖아. PB가. 이제 NB라고 왔을 때 우리 NB분의 NA 교집합 B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얘를 NB분의, 얘를 좀 바꿀게. 자, 우리가 PA 바 B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했냐면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해도 되고요. NB분의 NA 교집합 B라고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NB라는 건 여기에 총 개수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분의 A 교집합 B가 세모죠. 우리가 이거를 뭐 베이지의 정리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거의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런 형태다 라는 거. 그래서 변수가 두 개야 다.
남학생, 여학생, 수시 응시한 거랑 응시하지 않은 거. 근데 문제가 살짝 어려워지면 여기에서 남학생, 네, 이 사건이 하나 더 들어가요. 남학생, 여학생 말고 뭐 남학생도 아니고 여학생도 아니고 좀 이상한데? 아무튼 네, 그래서 여기에 사건들이 하나 추가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전체를, 왜냐면 사건이 하나 추가되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종속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독립이란 말은 두 사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독립이죠. 그쵸? 그럼 종속은 뭐야? 독립이 아닌 게 종속이야.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확률을 배웠을 때 배운 사건 두 개가 있어요. 배반 사건, 그 다음에 여사건 뭐 이렇게 있었죠. 그럼 배반 사건이랑 독립이랑 종속은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독립이랑 배반 사건이랑 비슷하게 생각해. 독립이면 교집합이 없는 거 아닌가? 영향을 안 주니까? 근데 그 아예 틀린 말이야. 그래서 독립이라는 것은 조건부 확률로 정의만 해야 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나는 것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이거를 뭐다? 독립이라는 거죠. 독립이다. 네, 독립.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PB/A. PB/A 여집합. 자, 얘를 어떻게 읽어주시면 되냐면 A가 일어나던 말던 B가 일어날 확률은 PB다. 자, 이렇게 되면 독립이라는 거야. 왜?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PB야. 그러니까 A의 발생 유무에 B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독립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독립은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둬야 돼. 그래서 둘이 독립이면은 PB/A랑 PB/A 여집합이 PB다. 이렇게 돼야 둘이 독립이다. 자, 그러면은 종속은 뭐다? 정의가 단순해요. 독립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종속이라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종속이라고 한다. 그럼 얘는 등호를 붙이지 않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은 서로의 발생 유무에 영향을 안 줘요. 자, 그래서 A와 B 여집합이 독립이야. 무슨 얘기냐? 독립이면 이렇게 판단하라 그랬죠. 이게 뭐야? B가 일어나던 말던 A가 일어날 확률은 PA다. 이게 독립이라고. 그쵸? 그 다음 마찬가지로 B도 A와 A 여집합의 독립이에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A 여집합 B 여집합. 이게 뭐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도 영향을 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걸 총 이제 정리를 해보면 왜 말이 더듬어지니? 자, B가 일어나던 말던 A의 발생 유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가 독립이야. 자, 그러면 A랑 B가 독립이다 하면은 다 PB/A 여집합도 PA 여집합. 왜? 영향을 못 주니까. 그 다음에 P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PA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A랑 B가 독립이면 모든 게 독립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각각 독립이다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이 A 여집합이 B와 그 다음에 A 여집합 B 여집합이 다 뭐다? 독립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 우리가 아까 PB바 이게 뭐였어? PA가 독립이었죠. 근데 이거 식 자체가 PB분의 PA 교집합 B였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도구가 뭐냐?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다.
그래서 둘이 곱했을 때 둘이 곱사건과 같다면 얘네는 독립이다. 이게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우리가 계산식으로 쓰인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배반 사건이랑 아예 느낌이 달라. 왜냐면은 PA, PB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데 얘는 교집합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거고. 그래서 독립이랑 배반 사건은 느낌이 아예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P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면 뭐랑 뭐랑 같아야 돼? 얘가 PA 여집합, 둘이 곱한 거랑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PA가 0보다 크고 PB가 0보다 큰 두 사건은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PA 교집합 B가 0이므로 A와 B는 배반 사건은 뭐일 수밖에 없다? 종속일 수밖에 없다. 독립일 수 없다. 왜냐면 독립이면 뭐였죠?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인데 그렇지 않잖아 지금, 그쵸? 네,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종속이다. 자, 그래서 배반 사건이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한 사건이 일어나면 다른 사건은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두 사건이 영향을 서로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므로 이게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는 못 일어나는 거야. 말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종속이네. 그래서 두 사건은 서로 종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을 정리하시면, 자,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바 A인데 독립이면 PB 바 A가 PB니까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뭐다? PB다. 자, 따라서 PB 바 A는 얘네가 다 뭐죠? 이게 P, 이게 약분을 하시면 PB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자, 다시 마찬가지로 PB 바 A가 독립이면은 PA분의 PA 교집합 B인데 독립이면은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라고 했으니까 약분을 해서 얘가 PB다 이렇게 관찰을 해도 된다 이거야. 왜냐면 우리 독립이라고 했으면 영향 못 준다 해서 이게 바로 PB 나온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독립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여기는 이제 PB예요. 필요충분 조건은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다. 이게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걸로 독립인지 아닌지 관찰할 거예요. 자, 필수예제 6번 한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6번 보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가 그럼 A를 써보자 했다. A는 뭐야 사건이? 소수가 2, 3, 5. B는 짝수 2, 4, 6. C는 3, 6. 네. 자, 다음 보기의 사건 중에서 서로 독립인 것을 구하여라. 자, 일단 PA, PB, PBC 다 구하자. PA는 2분의 1, PB도 2분의 1, PC는 3분의 1. 자, A와 B는 일단 교집합을 구해보자. PA 교집합 B는 A와 B가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하나죠, 6분의 1. 그럼 둘이 곱해서 6분의 1 안 나오죠. 그럼 뭐다? 독립 아니고 종속이다.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이거 지금 주사위니까 확률이 6분의 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얘네 둘이 곱하면 4분의 1이죠. 그쵸? 4분의 1이 6분의 1이 약분돼서 될 수가 없잖아. 개수인데. 그쵸? 그래서 얘는 애초에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그다음 A와 C 볼게. 얘네 둘이 곱하면 6분의 1. 될 수 있겠다. 뭐가? 교집합이 하나면. 그럼 PA 교집합 C가 6분의 1이면 얘네들이 곱한 게 이거니까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독립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도구가 둘이 곱한 게, 두 확률을 곱한 게 두 개의 교집합의 확률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독립이다. 자, A 교집합 C 한번 보시면은, 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 독립 맞네요. 자, 마찬가지로 B와 C도 교집합이 하나 있으면 PB 교집합 C가 6분의 1이면 둘이 독립이죠? 자, B이면서 C인 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도 독립이다. 독립인 게 니은 디귿이다 해주시면 되겠다.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두 사건 A와 A 여집합은 서로 독립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독립이 아니에요. A가 일어나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건 독립이 아니야. 종속이야. 오케이? 네, 그래서 얘는 틀렸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배반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라 그랬죠. A랑 A 여집합은 배반 사건이잖아. 교집합이 없잖아. 그럼 독립이다.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A와 B는 독립이다. 틀렸죠. 종속이라 그랬죠. 자,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도 독립이다. 맞아요. 다 독립이야. A랑 B가 독립이면 A랑 B 여집합도 독립,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도 독립. 다, 죄다 싹 다 독립이다. 자,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PA가 3분의 1, PA 합집합 B가 9분의 4래. 자, 우리 PA 합집합 B 9분의 4 덧셈 정리하시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죠. 자, 근데 우리 PA가 3분의 1 몰라 X. 자, PA 교집합 B는 독립이면 PA랑 PB를 곱한 3분의 1 X. 이게 9분의 4. 이거 꼴보기 싫으니까 9 싹 다 곱하자. 9 싹 다 곱하면 3 더하기 9X 마이너스 3X는 4. 6X는 1. X는 6분의 1. PB는 6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둘이 곱해서 뭐가 교집합이 나오면 독립이다. 독립이면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우리 투호에서 화살을 던져 병 속에 넣을 때 투호 알죠? 네, 이렇게 던지는 거. 민속 놀이. 갑은 4번에 3번꼴로, 을은 3번에 2번꼴로 성공한다. 갑과 을이 하나씩 화살을 던질 때 갑 또는 을이 성공할 확률을 구하여라. 또는이니까 우리 합집합이죠. P갑 그 다음 플러스 P을 마이너스 P갑 교집합 을. 자, 이거는 이런 확률은 원래 막 올림픽에서 나가면 앞에 하는 애가 되면 뒤에 하는 애들 막 그런 거 있잖아. 승부차기 같은 것도 먼저 차가지고 넣으면 뒤에 찬 사람이 부담감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일단 얘를 보시면은 4분의 3이죠 확률이. 그 다음에 을이 성공할 확률은 3분의 2고요. 그럼 갑이랑 을이 동시에 성공하는 건 둘이 곱하면 돼. 왜냐면 독립이니까 이게. 갑과 을이 이 넣는 방법이 독립이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집합이 독립일 때는 P갑 곱하기 P을이랑 똑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6이랑 똑같다. 그래서 얘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독립시행 확률 한번 볼 건데,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시행이 독립이라는 거야. 각각의 시행이 독립. 자, 우리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독립시행이죠. 왜? 내가 처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올 확률이랑 두 번째 던져서 주사위를 3이 나올 확률은 서로 영향을 안 주잖아. 그냥 계속 6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동전이나 주사위를 던지는, 여러 번 던지는 경우와 같이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이, 첫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시행이 두 번째 시행에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되면은 독립이다. 이런 시행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 이 시행을 N번 했는데 N번 중에서 R번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뭐가 돼? NCR 빈칸에 적어주세요. P가 R승 1-P P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N-R이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N번을 했는데 P가 일어날 확률이 R번, P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N-R번. R이 0이면 여기다 R 0 대입하시면 뭐야? 그냥 1-P의 N승이죠. R이 N이면은 뭐야? P의 N승이죠. 1-P의 N승, P의 N승 적어주시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 1회, 3, 4회 중에서 한 번씩만 나올 확률이랑 같다. 자, 1회에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나머지는 1의 눈이 안 나와야 되니까 한 번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의 3승. 이게 2회에도 나올 수 있고 3회에도 4회에도. 총 경우가 4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 한 번이 어디에 나올지 4가지 중에 한 4C를 선택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4C에다가 6분의 1, 6분의 5의 3승을 곱해주는 거와 같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양궁 선수가 10점 관역을 맞출 확률은 4분의 3이고 이 선수가 3발을 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적어도 한 발 이상 10점 관역에 맞출 확률을 구하래. 그럼 선생님 전체에서 한 발도 못 맞추는 걸 뺄게. 확률에서 전체는 뭐였어? 1이었죠. 한 발도 못 맞추는 거. 그러면 3발을 했는데 다 못 맞춰. 3C0. 그래서 맞출 확률이 4분의 3이었는데 4분의 3에 0제곱. 얘랑 얘는 같아야 돼. 그 다음에 4분의 1, 2, 3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2발 이상 10점 관역에 맞출 확률은 2발이랑 3발을 따로따로 더해줘야 돼. 자, 3번 중에서 2발을 맞출 확률은 3C2. 3번 중에서 2번 어디에서 맞추는지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3의 제곱 4분의 1. 자, 그 다음에 3번 다 맞춘 거는 3C3 4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3번 중에 2번 이렇게 맞췄어. 이 경우랑 이렇게 총 3가지 있다는 거야. 그쵸? 이게 지금 3C2라는 거고 이 경우에서 확률은 맞추고 4분의 3 독립이니까 독립이니까 첫 번째 맞추고 못 맞춘다. 이게 맞추고 못 맞춘다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여서 독립이면은 교집합이 곱하면 되잖아, 확률끼리. 그래서 그냥 곱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서로 각각 독립이니까 각 확률을 곱해버리면 된다. 교집합을 구하려고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빨간 구슬 2개와 노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서 빨간 구슬이 나오면 1개의 동전을 4번 던지고 노란 구슬이 나오면 1개의 동전을 3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자, 일단 빨간 구슬 나올 확률 한번 보자. 5분의 2고요. 빨간 구슬 나오면은 동전 4번 던지는데 앞면 2번 나와야 되죠.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의 제곱, 뒷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란색 공 나왔을 때는 5분의 3 곱하기 3번 던진다고 했죠. 3C 2분의 1의 제곱. 안 나올 확률이 2분의 1의 1승. 이렇게 곱해서 둘이 더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12번. 수직선 위의 점 P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데 6번 던져서 P가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3번 나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6C3. 네.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의 3승.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의 3승. 이렇게 해주면 다시 원점에서 돌아오겠죠. 3번 나왔을 때. 그 경우가 6C3, 20까지 있다는 거야. 앞, 뒤, 앞, 뒤. 이런 식으로. 그 경우들을 모두 앞에 곱해준 거고, 어차피 모든 경우 다 2분의 1의 6승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조건부 확률이랑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했는데, 이게 조건부 확률의 한 챕터 끝이에요. 우리 총 4개 배웠어. 조건부 확률의 정의,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에서 곱셈 정리 배웠고요. 그 다음에 독립시행, 그 다음에 독립과 종속 이렇게 크게 4가지 배웠다. 잘 기억하고 학습하셔야 돼요.